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 가족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은 쉽게 붓고 화장실에 자주 가지만 소변은 시원하지 않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불편함을 경험하시지 않나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장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심장의 신호를 정확히 짚어내고 전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건강 고민의 실마리를 반드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심장이 정맥으로부터 피를 받아들이고 동맥을 통해 내보내는 단순한 리듬에서 시작되며 이때 들어오는 측의 부담을 전부하, 나가는 측의 저항을 후부하라고 부른다. 전부하는 우심실이 정맥혈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직결되어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피가 원활히 흡수되느냐를 결정하고, 후부하는 좌심실이 전신의 혈관망으로 피를 밀어낼 때 마주하는 저항으로서 말초혈관의 탄력과 직경, 염증 상태가 핵심 요인이다. 말초혈관이 굳거나 좁아지면 후부하가 커지고, 심장은 부족한 말초 순환을 메우기 위해 압력을 높이며 더 세게 수축하려 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좌심실 근육은 두꺼워지고 딱딱해져 효율이 떨어진다. 겉으로는 힘이 세어진 듯 보여도 한 번 수축할 때 내보내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전신에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은 감소하고 남은 혈액은 되돌아오지 못한 채 여기저기서 정체된다. 반대로 전부하 측의 문제, 즉 우심실이 되돌아온 혈액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맥계 전반이 막힌 물류처럼 병목을 일으켜 경정맥이 도드라지고 하지정맥이 늘어지며 부종이 생긴다. 이렇게 전부하와 후부하의 불균형이 맞물리면 심장은 보내려 해도 말초가 받지 못하고 받아들이려 해도 정맥이 밀려들어 오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혈액이 고이는 우혈이 전신에 확산된다. 간 쪽으로는 소화기에서 흡수된 영양이 정맥을 타고 들어오지만 빠져나가지 못해 간이 부풀고, 신장에는 들어가는 혈류가 줄어 배출이 억제되며 좌심실 앞단의 폐에는 피가 몰려 숨이 차고 밤에 기침이 심해지는 등 호흡기 증상이 동반된다. 결국 심장은 특별하고 두려운 장기가 아니라 구조를 알면 개입 가능한 펌프이며, 문제의 출발점은 전부하와 후부하가 어떻게 무너지고 그 결과 우혈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맥 우혈은 심장이 전부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징후로, 심장으로 되돌아가야 할 혈액이 제때 흡수되지 못하면 정맥계 전체가 막혀버린 물류처럼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 그 결과 경정맥이 두드러지게 솟아올라 누워있을 때조차 목에서 굵은 핏줄이 도드라지고, 하지 정맥은 혈액이 고여 팽창하면서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피부 위로 붉어져 나온다. 정맥은 동맥처럼 두껍고 탄력 있는 벽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피가 정체되면 쉽게 늘어나고 붉게 부풀며, 다리와 발목은 점점 무겁고 뻐근해져 손으로 누르면 깊게 자국이 남는 스펀지 같은 부종이 생긴다. 이때 하체 근육, 특히 가자미근과 비복근의 수축은 고여있던 혈액을 펌프질하듯 위로 밀어 올려 심장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단순한 계단 오르기가 우혈 해소에 효과적인 운동이 된다. 결국 정맥이 부풀고 혈액이 정체되는 모습은 단순한 혈관 문제를 넘어 심장이 이미 전신 순환의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경고신호이며, 이를 방치하면 우혈은 더욱 심해져 몸 전체로 퍼져나가게 된다. 간은 심장이 혈액을 원활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장기 가운데 하나로, 소화기에서 흡수된 영양분이 문맥을 통해 들어오지만 정맥계가 이미 가득 차 있어 빠져나가지 못하니 간 내부의 혈액이 정체된다. 이로 인해 간은 점점 부풀고 단단해지며 정상적인 대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영양분을 가공해 혈액으로 내보내야 할 공장이 원재료만 쌓아둔 채 출구가 막힌 물류대란 상태와 같아진다. 간이 넘치는 혈액을 처리하지 못하면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영양은 다시 되돌려보내져 위와 장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되고, 그 결과 더부룩함과 팽만감,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나며 소화기능 전체가 약화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간세포는 지속적인 압박과 산소 부족으로 손상을 입고 피로감, 상복부 불쾌감,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심해지며 심하면 염증과 섬유화로 진행될 위험도 커진다.
결국 간이 부풀고 기능이 무너지는 현상은 단순히 소화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대사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로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연쇄 반응이다. 신장은 심장에서 보내주는 혈류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할 때 곧바로 반응하는 장기로 혈액이 줄어들면 스스로 이를 줄여 소변 배출을 억제한다. 처음에는 몸의 수분이 너무 빠져나가 혈액량이 더 부족해질 것을 막으려는 일종의 방어 기전이지만 결과적으로 체내 수분이 더 많이 정체되고 부종이 심해진다. 발과 다리,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붓기는 점점 전신으로 번지고 체중이 빠르게 늘며 옷이 맞지 않는 불편함까지 동반된다. 신장이 걸러내지 못한 수분과 노폐물은 혈액 내에 쌓여 혈액 자체를 탁하고 무겁게 만들어 다시 순환을 방해하고 이 악순환 속에서 신장 기능은 점차 더 위축된다. 소변량은 줄어들고 소변색은 진해지며 몸은 늘 피로하고 무겁게 느껴진다. 이렇게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단순한 붓기를 넘어 전신의 수분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각종 장기가 압박을 받고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 결국 신장에 도달하는 혈류 감소는 단순한 배설 문제를 넘어 심장과 전신 순환이 이미 위기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뇌는 깨끗하고 정제된 혈액만을 받아들이는 까다로운 장기이지만 심장이 약해져 전신의 혈류가 느려지고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수분과 노폐물이 축적되면 결국 그 오염된 혈액이 뇌로 흘러들어간다. 혈액 내 장벽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순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만 전신의 혈액 자체가 탁해지고 독성 물질이 늘어나면 이 장벽도 한계를 드러내며 점차 뇌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그 결과 두통이 잦아지고 어지럼증과 함께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중요한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며 집중력이 약화되어 평범한 일상조차 힘겹게 느껴진다. 더 나아가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기분이 가라앉거나 무기력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신경학적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혈액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한 결과로 뇌가 가장 정밀하게 요구하는 영양과 산소가 부족해지고 동시에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쌓이기 때문이다. 결국 뇌에 나타나는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같은 증상은 전신 우혈과 순환 장애가 뇌에까지 미쳤다는 명백한 신호이며 심장과 신장의 균형이 회복되지 않는 한 뇌 기능 역시 점점 더 심각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폐는 심장의 바로 앞에서 혈액을 받아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관문이지만 좌심실이 약해져 후부하가 커지고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면 곧바로 폐에 혈액이 고이기 시작한다. 이때 폐우혈이 발생하며 혈액이 폐 모세혈관에 정체되면서 산소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숨이 가빠지고 밤에 누우면 기침이 심해지며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기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에는 가슴에서 끓는 듯한 소리가 나거나 천식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 폐에 물이 차는 듯한 이 현상은 심장이 약해져 발생한 순환장애가 호흡기에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로 산소가 부족해지면 전신의 세포들은 더 큰 타격을 받는다. 결국 폐가 부담을 지게 되면 일상적인 호흡조차 힘겨워지고 이는 단순한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 심장 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심장은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숨이 차고 기침이 지속되는 증상은 단순한 감기나 기관지 문제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 전신의 장기들은 혈액순환이라는 하나의 연결망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심장이 약해지고 우혈이 시작되면 각각의 문제가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을 만든다. 정맥계에 피가 고이면 다리와 목의 혈관이 붉어지고 그 결과 간으로 영양분이 원활히 들어가지 못해 간이 부풀며 소화 기능이 마비된다. 이어서 신장에는 혈류가 줄어 소변 배출이 억제되고 수분이 정체되어 전신 부종이 심해지며 이로 인해 혈액은 점점 더 탁해지고 독소가 쌓여 뇌에까지 영향을 미쳐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 동시에 좌심실 앞의 폐에는 혈액이 몰려 호흡이 가빠지고 기침과 숨참이 지속되며 이로 인해 산소 공급마저 부족해져 전신 세포들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이렇게 간, 신장, 뇌, 폐가 차례로 무너지는 과정은 결국 심장의 부담을 더욱 키우며 전신은 순환 정체라는 덫에 걸려 회복의 기회를 잃어간다. 이처럼 하나의 작은 균열이 결국 전신적인 위기로 번지는 것은 모든 장기가 심장을 중심으로 단단히 묶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만성질환과 심부전으로 곧바로 이어지게 된다. 심장과 전신의 우혈이 심화되는 배경에는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나치게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즐기며 야식을 자주 섭취하고 카페인과 술, 담배로 몸을 자극하는 생활은 혈관벽을 끈적하게 만들고 탄력을 잃게 하여 후부하를 급격히 높인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를 지키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 있거나 운동을 게을리하는 습관 또한 혈액 흐름을 느리게 하고 말초 순환을 막아 전신의 피가 고이게 만든다. 이러한 습관들은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며 심장은 더 큰 힘을 들여야 하므로 근육이 비대해졌다가 결국 지쳐버린다. 그 결과 심장이 약해지고 전신 우혈이 시작되면 간과 신장, 폐, 뇌까지 영향을 받아 삶의 질은 빠르게 무너진다. 결국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병을 만들며 일상 속 사소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의 방치가 장기적으로 심장을 해치고 전신 질환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심장이 약해져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할 때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다. 근육은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수축과 이완을 통해 정체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주는 보조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을 쓰면 쓸수록 심장의 부담은 줄어든다. 단순한 계단 오르기, 규칙적인 걷기, 상체와 하체를 고르게 사용하는 운동은 모두 심장이 뿜어낸 혈액을 잘 받아들이고 다시 밀어올려 순환을 원활하게 만든다. 더불어 심장은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니라 감정과 깊이 연결된 장기이므로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비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심장의 리듬을 흐트러뜨려 약화를 가속시킨다. 반대로 현재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심장은 부드럽게 안정된 리듬을 회복하고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킨다. 따라서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야 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긍정적인 태도가 서로 맞물려야 비로소 심장은 힘을 되찾고 전신의 우혈을 풀어낼 수 있다. 심장이 이미 크게 약해져 혈액이 탁하고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운동만으로는 첫걸음을 내딛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보충과 치료적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오랜 시간 순환이 막혀 혈액의 질이 나빠지고 양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바닥을 치게 되므로 먼저 좋은 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와 보조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반을 마련한 뒤에야 운동을 이어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심장은 점차 힘을 되찾는다. 또 한편으로는 치료와 관리의 책임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고쳐나가야 한다. 의사나 치료자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순환 제품이나 보조제를 통해 기초 체력을 다지고 이후에는 보다 강한 처방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위장과 심장, 이 두 축을 안정시키고 순환을 회복하면 간과 신장 같은 다른 장기들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며 장기적인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길을 차단할 수 있다. 결국 해답은 단기적인 약이나 처방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돌보고 꾸준히 투자하는 삶의 태도 속에서 심장과 전신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